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시면 소중한 여러분의 사연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나는 그날 아침 결혼 반지를 빼서 서랍 맨 안쪽에 숨겼습니다. 아내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걸 끼고 있으면 내가 너무 비열해 보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이 방에서 기침 소리가 났습니다. 짧고 가벼운 소리였지만 나는 그 소리에 몸이 먼저 굳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아이가 기침을 하면 감기보다 돈부터 떠올리게 된 게 아빠,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급히 방문을 열고 웃는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건 본능이었습니다. 왜 재민아? 아이는 침대에 반쯤 몸을 기댄 채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제보다 분명히 더. 오늘 병원 가? 나는 대답 대신 아이 이마에 손을 올렸습니다. 열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더 뜨거워졌습니다. 가야지. 아빠가 일찍 끝내고 갈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오늘도 나는 병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사채업자에게 전화가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만 버티자.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내를 보지 않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신발을 신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진동만으로도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김도윤 씨.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말끝마다 이빨이 보였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했죠.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아드님 이름이 재민이죠? 그 한마디에 내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졌습니다. 나는 급히 주워들며 숨을 삼켰습니다.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세요. 그럼 돈으로 부를까요?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회사로 가는 지하철 안. 사람들은 모두 평범해 보였습니다. 이 중에 내가 이렇게 썩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팀장이 불렀습니다. 성과 이야기였습니다. 숫자, 마진, 계약. 모두 내 아이의 숨소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말들. 회의가 끝나갈 무렵 문이 열렸습니다. 김도윤 과장님.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설인. 회사 오너. 사진으로만 보던 얼굴보다 실물이 더 차가웠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회의실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며 목이 말랐습니다. 네, 사장님. 사무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등 뒤에서 시선들이 꽂혔습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내 동선을 알고 있다는 사람처럼. 대표실 문이 닫히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향기와 차가움이 섞인 공간. 앉아요. 나는 앉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굳어 있었습니다. 어제 창고에서 사고 난 거.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과장님이 처리했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면 보고했을 텐데. 그녀는 나를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도망갈 구멍이 없는 시선. 이유가 있었겠죠. 나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 때문이죠.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졌습니다. 걱정 마요. 비밀은 지켜줄게요. 그녀는 책상 위에 서류 하나를 밀었습니다. 병원 영수증. 우리 아이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과장님은 생각보다 솔직한 사람이더라.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와줄게요.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빛났습니다.
과장님은 이제부터 내 사람이에요. 여기서 도망치면 아이는 죽는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내 인생의 방향이 꺾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날 저녁 결혼 반지가 없는 손으로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너무 작아서 나는 울고 싶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가 쏟아졌습니다. 우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비가 얼굴을 때릴수록 차라리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문 안에는 아내와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또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아내는 부엌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내가 뭔가를 저질렀다는 걸 아는 눈이었습니다. 오늘도 늦었네. 회의가 길어졌어. 거짓말이 입 밖으로 미끄러지듯 나왔습니다. 연습한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아이 방문을 열자 약 냄새가 먼저 코를 찔렀습니다. 아이는 이불을 끌어당긴 채 기침을 참고 있었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에 심장이 찢어졌습니다. 괜찮아? 응. 근데 아까 아이는 말을 멈췄습니다. 무서운 아저씨가 전화했어.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가 받았어. 나는 뒤를 돌아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그 사람,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들 병명이랑 학교 이름이랑 집 주소를 다 알고 있더라.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나는 죽지 못했습니다. 오늘까지래. 아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잔인했습니다. 못 갚으면 아이 병원 앞으로 온대. 끝났다. 그날 밤 아내는 아이 옆에서 잠들었습니다. 나는 거실 바닥에 앉아 전화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왔습니다. 김도윤 과장님. 이번엔 웃음기가 없었습니다. 오늘 통화 기분 어땠어요? 아이한테까지 그러는 건 가족이니까요. 그는 당당했습니다. 가족이 아프면 더 잘 갚겠죠. 전화가 끊기자마자 다른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설인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인데 지금이 좋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안정돼 있었습니다. 사채업자 전화 받았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셨겠네. 사장님이 하신 겁니까? 잠시 침묵. 그리고 웃음. 과장님은 눈치가 빨라서 문제예요. 그 순간 나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도와줄게요. 그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 내 이름 한번 들으면 다시 전화 못해요. 대신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이라는 말이 다음에 올 것을. 과장님은 이제부터 내 관리 대상이에요. 관리요? 휴대전화, 동선, 사람 관계. 그녀는 차분했습니다. 가족을 지키려면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나는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점심. 계약서. 전화를 끊고 나는 벽에 기댔습니다. 무릎이 풀렸습니다. 다음 날 점심 대표실. 이번엔 서류 봉투 말고 태블릿이 놓여 있었습니다. 종이보다 깔끔하죠. 화면에는 조건들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위반 시 사진, 녹취, 송금 기록 공개. 이건 보험이에요. 그녀는 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나도 상처받기 싫거든요. 나는 아이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산소 마스크, 작은 손, 사인하면 오늘 밤부터 조용해져요.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병원도 사채도 내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나는 이미 지옥에 있다. 나는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당신, 목소리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누가 문자 보냈어? 무슨 문자? 사진.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사장실에 들어가는 사진.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설인이 화면을 끄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말했습니다. 거짓말은 의미 없어요. 나는 그날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나는 이미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선택당했다는 걸. 병원 복도는 늘 같은 색이었습니다. 희고 밝은데 숨이 막히는 색. 여기서는 웃어도 웃는 게 아니었습니다. 의사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말을 아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라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일주일입니다. 그는 차트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를 넘기면 회복 가능성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아내의 손이 내 팔을 붙잡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돈은? 아내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더 필요한가요? 의사는 금액을 말했습니다. 숫자였지만 나에겐 시간이었습니다. 아이가 숨 쉴 수 있는 날짜.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미안했습니다. 병실로 돌아오자 아이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는 웃었습니다. 웃지 않으면 여기서는 살 수 없습니다. 나 이제 괜찮아질 거지? 그럼. 나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있잖아. 그 말을 하면서 내 속에서는 무언가 완전히 부러졌습니다. 나는 이 아이에게서 희망을 빌려 쓰고 있다. 아내는 아이와 둘이 있겠다며 나를 내보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설인이었습니다. 병원 다녀오셨어요? 그녀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의사 말 들으셨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가 시간을 벌어줄 수 있어요. 대신은 이미 알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래서 더 잔인했습니다. 오늘 결정하세요. 오늘이요? 골든타임이잖아요. 그녀는 그 말을 마치 선물처럼 내놓았습니다. 내가 과장님 아이를 살릴게요. 대신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과장님은 당신 가족에게서 한 발 물러나세요. 무슨 뜻입니까? 연락하지 말고, 보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그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아빠 노릇은 이제 돈이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서 그건 잔인하죠. 그녀는 인정했습니다. 그래도 살잖아요. 그 말이 내 모든 윤리를 무너뜨렸습니다. 사람만 있으면 다 괜찮은 걸까?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식탁에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병원 견적서였습니다. 당신,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늘 안에 결정해야 해. 알아. 나는 앉았습니다. 당신 어디서 돈 구해? 그 질문은 추궁이 아니라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회사에서. 나는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아내는 눈을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미 답이 있었습니다. 조건 있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멀어져야 해? 아내의 질문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당신.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버려야 해? 그 말에 내 입이 열렸습니다. 아이만. 나는 말했습니다. 아이만 살리면 돼. 아내는 한동안 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 그 사람이랑 계약하지 마. 그 말은 부탁이었습니다. 나랑도 계약하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거짓말 안 하기. 나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호흡이 불규칙했습니다. 나는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아빠 어디가? 출장? 나는 즉시 말했습니다. 조금 멀리. 언제 와?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내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금방 와. 그 말을 하면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 거짓말이 이 아이를 살린다. 병실 밖에서 한서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정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를 살릴 거죠.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빠는 그만하세요. 그 순간 나는 사람이기를 포기했습니다. 돈은 생각보다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은행 문자 한 통. 그게 전부였습니다. 입금 확인이라는 짧은 문장 뒤에 아이의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간호사는 웃었고 의사는 설명을 길게 해주었습니다. 돈이 있다는 건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오늘은 상태가 괜찮네요. 그 말에 아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 인사 대신 아이는 점점 기침을 덜했습니다. 색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그걸 보며 살았다는 안도보다 버텼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건 기쁨이 아니다. 서리는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불안했습니다. 통제는 소리 없이 진행됐습니다. 회사에서는 내 자리가 달라졌습니다. 회의석상에서 내 의견이 먼저 물어졌습니다. 팀장은 눈치를 받고 동료들은 말을 아꼈습니다. 사장님 라인이래. 그 말이 내 등 뒤에서 돌았습니다. 점심시간 서린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불렀습니다. 도윤 씨,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같이 먹죠?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거절이라는 선택지가 이미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식당에서 그녀는 내 앞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요즘 얼굴이 좋아졌어요. 그녀는 말하며 내 손목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충분했습니다. 아이도 괜찮아졌다면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에요. 그 말은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더 싫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걸 두고 은혜라고 하죠.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갚을 방법은 알고 계실 거고. 나는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사장님, 여기선. 그녀가 말을 끊었습니다. 이름으로 불러요. 그날 이후 내 휴대전화에는 새로운 일정이 추가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입력한 적 없는 일정들. 퇴근 시간, 식사 장소, 만나야 할 사람. 나는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대가가 따를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집에서는 아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뭐래? 내가 물으면 아내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대. 다행이다. 응. 그 이후로 대화는 끝났습니다. 아내는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수증, 통장 사본, 문자 캡처. 나는 그걸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모른 척하면 아직 남편일 수 있다. 어느 날 밤 서린이 집 앞으로 차를 보냈습니다. 잠깐.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보고 싶어서. 차 안에서 그녀는 내 어깨에 기댔습니다. 사람들 눈이 있어요. 내 말에 그녀는 웃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과장님이 내 사람이라는 거. 이제 숨길 필요 없어요.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 관계에서 숨는 건 나뿐이라는 걸.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누구 차? 아내가 물었습니다. 회사. 나는 자동으로 말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짧은 대답에 심장이 더 아팠습니다. 아이 방에 들어가 아이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열은 없었습니다. 아빠, 아이가 속삭였습니다. 요즘 아빠 집에 있는데도 없는 것 같아.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아빠 좀. 아이는 말을 고르다 말했습니다. 멀어. 나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꽉. 이 평온은 빌린 거다. 그날 밤 설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나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내의 등을 보았습니다. 말없이 서류를 정리하는 등. 그 침묵 속에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걸 나는 느꼈습니다. 아내는 포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날 따뜻했습니다. 열이 오른 건 아니었지만 손을 잡으면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 온기를 놓치지 않으려 괜히 더 꽉 잡았습니다. 아빠, 아이는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나 때문에. 그 말 뒤에 잠깐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나는 수십 개의 대답을 떠올렸습니다. 아빠 힘들지.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 회피였습니다. 아이는 내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맨날 미안해하는 얼굴이라서. 그 순간 가슴이 눌렸습니다.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는데 나는 아이 앞에서 죄인이었다. 아내는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아이를 재운 뒤 아내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 여자, 아내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언제부터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집안에 그 사람 돈이 돌기 시작했어?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해. 아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계약했어?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아내 입에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아내의 손이 식탁을 쳤습니다.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미쳤어? 아내는 일어섰습니다. 아이 살리겠다고 당신 인생을 팔아? 나도 방법이 없었어. 방법 없으면 같이 무너졌어야지.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왜 혼자 결정해? 아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당신이 사라지면 아이는 살아도 아빠는 죽어.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멈췄습니다. 누구야? 아내가 물었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한설인이 서 있었습니다. 집 앞 복도에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인사드리려고요. 아내는 그녀를 봤습니다. 위아래로. 여기가.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돈 주고 들락거릴 집은 아닌데요. 설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제가 오해했나요? 그녀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아이가 아프다더니 집은 꽤 단정하네요. 그 말에 아내의 눈이 변했습니다. 나가세요. 아직 할 말이 있어요. 설이는 내 쪽을 봤습니다. 도윤 씨. 그녀는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약속했잖아요. 사적인 문제는 집 밖에서. 아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남편이에요. 설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계약 기간 동안만요. 그 말에 아내의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이 앞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설이는 잠깐 아이 방문을 봤습니다. 아이요. 그래서 제가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 말은 선의처럼 포장된 모욕이었습니다. 아이가 필요한 건 아빠지 돈이 아니에요. 아내의 목소리가 깨졌습니다. 당신 돈으로 아빠 자리 사려 하지 마요. 설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럼. 그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혼하세요.
위자료는 충분히 드릴게요. 그 순간 나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만하세요. 서리는 나를 봤습니다. 도윤 씨, 아이를 살리고 싶다면서요. 그 말이 내 목을 조였습니다. 아내가 나를 봤습니다. 당신, 그 눈빛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선택해. 우리야. 아니면 아내는 서린을 봤습니다. 그 여자야. 나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아이 방문이 열렸습니다. 아빠,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왜 아빠 싸워? 그 순간 모든 말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서리는 조용히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골든타임은 감정 기다려주지 않아요. 문이 닫혔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나는 이미 많은 걸 잃었다. 그리고 아직 더 잃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그날 이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폭풍은 늘 고요한 뒤에 왔습니다. 회사에 출근하자 내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대표실이 아니라 회의실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서린과 감사팀, 그리고 격리팀 직원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지영이었습니다. 그녀는 내 눈을 피했습니다. 과장님, 서린이 말했습니다. 잠깐 확인할 게 있어요. 테이블 위로 서류 몇 장이 밀려왔습니다. 송금 내역, 거래처명, 금액, 이거. 서린이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과장님 결제 라인이죠.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래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왜 두 장부죠?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오지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확인한 바로는 원장부와 보고용 장부가. 지영 씨, 서린이 말을 끊었습니다. 이건 과장님 문제예요.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자리는 확인이 아니라 경고라는 걸. 오늘 저녁, 서린이 말했습니다. 같이 식사해요. 그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린의 집은 사무실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모든 게 정돈돼 있었습니다. 사람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편하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불필요한 건 다 정리했어요. 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장님, 오늘 일은 업무 얘긴 나중에. 그녀는 와인을 따랐습니다. 먼저 기쁜 소식부터. 그녀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나 임신이래요. 그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거짓말. 내 입에서 거칠게 나왔습니다. 서리는 웃었습니다. 검사 결과예요. 그녀는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사진과 날짜. 축하해요. 이제.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린 진짜 가족이에요. 나는 의자를 밀치고 일어났습니다. 당신 미쳤어. 서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조심해요. 과장님, 지금 당신 위치는. 그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남편도 아빠도 아닌 소속이에요. 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야. 맞아요. 그녀는 인정했습니다. 사랑은 불안하니까. 소유가 안전하죠. 그 말이 소름처럼 퍼졌습니다. 선택하세요. 서린이 말했습니다. 아이 하나를 지킬지, 둘을 지킬지, 아니면. 그녀는 잔을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못 지킬지.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어디 갔어? 회사. 나는 습관처럼 말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 그녀는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돈이 회사에서 들어왔어. 급여가 아니야. 나는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이게 뭔지 아내가 물었습니다. 설명해. 나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설인이었습니다. 오늘 밤 결정하세요. 아내에게 말할지, 나에게 올지. 아내가 내 얼굴을 봤습니다. 당신, 이제 진실을 말해. 아이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다. 그리고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설인이 원한 건 사랑이 아니라 완전한 소유였다는 걸. 아내는 나보다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나는 그날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 만났어.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언제? 당신이 처음 늦게 들어온 날. 그 말에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말하면.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도망칠까봐. 그녀의 눈에는 분노보다 체념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 나한테 계약서 보여줬어. 나는 아내를 봤습니다. 당신이 사인한 거, 위약금, 사진, 녹취. 아내는 차분했습니다. 이미 모두 준비돼 있더라. 나보고 선택하래. 아이를 살릴지, 남편을 지킬지.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미정아, 미안해. 아내는 손을 들었습니다. 사과하지 마. 사과는 선택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야. 그때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 상태가 조금 안 좋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실 앞 복도에서 설인을 봤습니다. 그녀는 이미 거기 있었습니다. 왜 여기 있어? 내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우리 아이잖아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 내가 살리고 있잖아요. 아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가세요. 여긴 보호자만 들어옵니다. 설이는 웃었습니다. 보호자요? 그녀는 내 쪽을 봤습니다. 그럼 저도 되겠네요. 아빠의. 그 말에 아내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 앞에서 그만하세요. 설이는 아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재민이죠. 아이 이름을 너무 자연스럽게 불렀습니다. 이모가 너 병 고쳐줄게. 그 순간 아이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빠, 아이가 내 뒤로 숨었습니다. 저 사람 무서워. 그 말에 무언가 끊어졌습니다. 나가. 내 입에서 처음으로 명확한 말이 나왔습니다. 당장 나가. 설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도윤 씨, 감정적으로 굴지 마요. 감정? 나는 웃었습니다. 이게 감정이 아니면 뭐야? 그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아이 상태가 조용히 해주시죠. 설이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그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결정하세요. 아이를 지킬지, 가정을 지킬지. 그 말을 아내도 들었습니다. 아내는 설인을 똑바로 봤습니다. 둘 다 지킬 겁니다. 설인이 비웃었습니다. 욕심이 과해요. 그 욕심, 아내가 말했습니다. 부모라면 당연한 겁니다. 설인은 그제서야 나를 봤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 편이에요? 나는 아내와 아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가족. 그 단어를 처음으로 선택했습니다. 설이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그녀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돈은 언제나 사람보다 강하니까. 그날 밤 아이 병실에서 나는 아내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린 도망치지 말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싸워야 한다. 그리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가족은 내가 버린 존재가 아니라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반격은 분노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함으로 시작됐습니다. 분노는 흔적을 남기지만 기록은 사실을 남깁니다. 오지영이 처음 입을 연 건 야근이 끝난 사무실에서였습니다. 불은 절반만 켜져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녀는 서류철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나는 말없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송금 내역, 거래처 변경 기록, 그리고 2개의 장부, 보고용, 실제용, 차액은 전부. 그녀가 말을 멈췄습니다. 사장님 쪽으로 흘러갔어요. 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증거돼? 아직은. 오지영은 솔직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해요. 녹취, 결제 메일, 사장님 지시라는 흔적. 그날부터 나는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기록했습니다. 회의에서 나눈 말, 메신저로 온 지시, 새벽에 걸려온 전화. 서리는 내 침묵을 오해했습니다. 요즘 얌전해졌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에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치켜 세웠습니다. 회의 석상에서 이번 건 도윤 씨 덕분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게 프레임의 시작이라는 걸.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를 재운 뒤였습니다. 오늘도 아내가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늦었지. 응. 기록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겁나지 않아. 겁나. 나는 솔직해졌습니다. 근데 아이 앞에서 비겁해지긴 싫어. 그 말에 아내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며칠 뒤 서린이 불렀습니다. 문제 생겼어요. 대표실 테이블 위에 내 이름이 적힌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재업체, 뒷돈, 리베이트. 서린은 차분했습니다. 과장님이 주도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증거는 있어요. 그녀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거래처 계약서, 내 결제 도장. 이건 사장님 지시였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서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 조심해요. 증거는 과장님이 갖고 있잖아요. 그 순간 나는 이 게임의 규칙을 이해했습니다. 증거가 없는 진실은 죄가 된다는 걸. 그날 밤 오지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과장님, 사장님, 이미 준비했어요. 희생양, 과장님이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녀는 파일을 보냈습니다. 녹취 파일이었습니다. 서린의 목소리. 문제 생기면 도윤 씨 선에서 정리해요. 그 짧은 문장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이걸로 끝낼 수 있어? 아니요. 오지영은 분명했습니다. 이걸로 시작할 수는 있어요.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이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숨은 고르고 손은 따뜻했습니다. 나는 아이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아빠,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게. 이 싸움은 아이를 위한 거다. 그날 밤 서린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감사 들어갑니다. 준비하세요. 나는 휴대전화를 뒤집었습니다. 이제 숨을 차례가 아니었습니다. 증명할 차례였습니다. 반격을 시작하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회사 복도에서 사람들이 눈을 피했습니다. 인사하던 입이 멈췄고 휴게실의 웃음이 내가 들어가면 끊겼습니다. 나는 그 시선들이 두려웠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건 아이 병실의 정적이었습니다. 거기서는 돈도 소문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감사팀은 아침부터 회의실을 점령했습니다. 노트북과 박스, 서류가 쌓였고 프린터가 쉴 새 없이 돌았습니다. 팀장은 나를 따로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도윤아, 너 요즘 뭐 했냐? 저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정리? 그는 내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대표님이 널 부르신다. 대표실 문 앞에서 나는 손바닥에 땀이 고였습니다. 문을 열자 서린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완벽한 정장, 완벽한 화장, 완벽한 미소. 그 완벽함이 오늘은 공포였습니다. 과장님 앉아요. 감사 들어갔다면서요. 그래서 더 급해요. 서린은 서류 한 장을 밀었습니다. 징계위원회 회부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내 이름이 굵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거요. 서린은 손끝으로 내 이름을 2번 톡톡 쳤습니다. 오늘 안으로 끝내요. 제가 뭘 끝냅니까? 진실게임.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지영 씨가 뭘 가지고 있든 당신이 뭘 녹음했든 세상은 증거보다 힘을 믿어요.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힘이 사장님 돈입니까? 서린의 미소가 얇아졌습니다. 돈은 힘이 아니에요. 힘을 부르는 언어죠. 그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제안할게요. 나는 알았습니다. 그 제안은 칼이었습니다. 당신이 모든 걸 뒤집었으면 난 당신을 살려요. 살린다. 아이. 그녀가 그 단어를 똑바로 말했습니다. 병원비, 치료비, 앞으로의 약값까지. 그리고 사채 문제도 완전히 정리해 줄게요. 내 심장이 멈칫했습니다. 그 단어들은 나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대신 당신은 아내와 아이를 떠나요. 서린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당분간 출장, 연락은 차단, 주소도 바꿔요. 당신 아내가 어딜 찾아와도 만나지 마요. 그게 사람이 할 말입니까? 사람은 원래 자기 한 가지만 지키려 해요. 서린이 웃었습니다. 당신은 아이를 지키고 싶고 난 당신을 지키고 싶어요. 그 말이 역겹게 달콤했습니다. 사장님, 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난 가족을 지키겠습니다. 서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감옥에 가요. 그녀는 서류를 더 밀었습니다. 거기에는 내 서명이 있는 계약서, 결제 메일, 조작된 송금 증빙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건 다 사장님이 만든 겁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증명해봐요. 서린은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과장님, 세상은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게 만드는 사람 편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 문이 열렸습니다. 감사팀장이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검찰 쪽에서도 연락 왔습니다. 내일 참고인 조사. 서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봤습니다. 시간 없어요. 나는 대표실을 나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오지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USB를 쥐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거면 돼요. 이걸 내면 나도 끝이야. 알아요. 오지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안 내면 과장님만 끝나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재민이가. 아내의 목소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숨이 차다 그래. 의사 선생님이. 나는 달렸습니다. 병원으로 달리는 동안 심장이 갈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병실 앞에서 아내가 내 팔을 붙잡았습니다. 당신 어디 있었어? 미안해. 아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미안하단 말할 시간 없어.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이 차가웠습니다. 나는 아이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아이의 눈이 반쯤 떴습니다. 아빠 가지 마. 그 한마디에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떠나지 않겠다.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한서린이었습니다. 문자 한 줄. 지금 결정. 떠나면 살고 버티면 죽어요. 나는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는 내 손에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당신, 아내가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죄를 지어도 난 아이랑 같이 감당할게. 근데 도망치면 아이도 당신도 다 잃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결정했습니다. 나는 오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USB, 내가 직접 제출할게. 어디로요? 검찰.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말할 거야. 내가 공범이었다고. 아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 이게, 나는 아이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사는 방법이야. 아이의 호흡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아내가 눈물을 삼켰습니다. 나는 병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빛처럼 내 마음도 흔들렸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설인, 당신 돈이 아니라 진실로 끝내겠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내일 조사실에서 내가 말을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게 폭발할 거라는 걸. 병원 복도 끝 자판기 앞에서 나는 커피를 뽑았습니다. 손이 떨려 동전이 몇 번이나 미끄러졌습니다. 진한 커피 냄새가 올라오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나는 컵을 입술에 대고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목이 타는데 삼키면 죄까지 함께 넘길 것 같았습니다. 내가 말하면 설이는 무너진다. 하지만 나도 무너진다. 오지영이 병원 로비로 찾아왔습니다. 검은 후드에 마스크까지 쓴 모습이 오히려 더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벽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대표님이요. 지금 사람 붙였어요. 누구? 감사팀 직원 하나. 그리고 외부 변호사. 오지영은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단체 채팅방 캡처였습니다. 김도윤 리베이트 건 대표 지시로 정리라는 문장과 함께 내 이름 옆에 희생양이라는 단어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해? 격리팀은요. 오지영이 웃지도 못하고 말했습니다. 돈의 길이 보여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 과장님, 그녀가 낮게 말했습니다. 내일 조사 전에 먼저 선수 쳐야 해요. 선수? 대표님이 기자한테 흘리면 끝이에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설이는 돈으로 사람을 사고, 사람으로 여론을 사고, 여론으로 진실을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분은 오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알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같이 움직이셔야 해요. 오지영이 USB를 내 손에 쥐어줬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 감촉이 총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엔 녹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더 있어? 대표님 비자금 흐름, 가짜 세금 계산서, 그리고 그녀가 말을 멈추고 내 눈을 봤습니다. 과장님 서명 위조본. 나는 숨이 거꾸러졌습니다. 내 서명을. 네. 그래서 대표님은 과장님을 완벽한 범인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 말은 협박보다 더 확실했습니다. 내가 가족을 지키려 했던 모든 선택이 가족을 파괴하는 칼이 되어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나는 병원 휴게실에서 처음으로 길게 얘기했습니다. 아내는 내 손등에 멍을 만지며 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했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거 진짜일까? 모르겠어. 진짜든 가짜든
아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여자는 그걸 무기로 쓸 거야. 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정아, 나, 그만. 아내는 내 말을 끊었습니다. 사과하지 마. 내가 원하는 건 사과가 아니야. 아내는 내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이 내일 도망치지 않는 거. 그 말이 내가 살아온 삶 전체를 심판하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3시 서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손가락이 멋대로 움직였습니다. 도윤 씨, 서린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병원에 있죠. 왜 그러십니까? 내가 정말 싫어요? 그 질문이 너무 이상해서 나는 웃음이 났습니다. 웃음은 곧 울음으로 바뀔 뻔했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 서린이 작게 웃었습니다. 사랑은 말이 예쁘죠. 근데 사랑은 배고프게 만들어요. 나는 배고픈 게 싫어요. 그녀의 숨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내일 검찰 가면 당신 아이는 다시 골든타임이에요. 그 말,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입에 담지 마세요. 담을 수밖에 없죠. 서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게 당신 약점이니까. 도윤 씨, 마지막 기회 줄게요. 아내분, 원하면 외국으로 보내줄게요. 아이도, 당신도, 다 새 인생. 그 말이 너무 달콤해서, 너무 끔찍해서 나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지금 고개만 끄덕이면 모든 고통이 끝난다. 그때 병실에서 삑삑거리는 기계 소리가 커졌습니다. 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뛰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아이 주변을 둘러쌌습니다. 아내가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습니다. 아빠, 아이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빠 손, 나는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마치 잡고 있지 않아도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여기 있어. 나는 속삭였습니다. 절대 안 가. 아내가 내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당신, 제발, 지금만이라도 우리 편해. 나는 아내의 손을 덮었습니다. 내일, 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말할게. 진짜 다 말할 거야. 내가 받은 돈도, 내가 서명한 것도, 내가 비겁했던 것도. 아내의 눈이 떨렸습니다. 그럼 당신 감옥 가. 갈 수도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이제 거짓말로 살진 않을 거야. 그 말을 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숨이 조금 쉬어졌습니다. 마치 가슴을 꽉 조이던 끈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진실은 나를 벌주겠지만 그래도 진실은 아이에게 아빠를 돌려준다. 병실 밖 복도 끝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여자, 한서린이었습니다. 그녀는 멀리서도 내 눈을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입모양으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일. 그 한 단어만으로도 나는 다시 피가 식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그녀를 향해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서린은 내가 뭘 하는지 알면서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히려 증거가 될 거라 믿지 못하는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녀가 한 발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도윤 씨, 정말 나랑 싸울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아이 병실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 너머에서 아이가 내 이름을 부르는 듯 했습니다. 내일이 오면 나는 진실을 말하고 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아빠로 남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내 등 뒤에서 속삭였습니다. 당신 무서우면 내 손 잡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손을 잡았습니다. 서린은 한참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복도 조명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빛이 마치 올가미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일 내 입에서 시작된 한 문장이 우리 삶을 바꾼다. 그리고 나는 내일의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다음 날 조사실의 불은 밝았습니다. 눈을 피할 수 없도록. 나는 의자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술하시죠. 검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처음부터 말하겠습니다. 말은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돈을 받은 경위, 거짓 서류에 사인한 이유, 가족에게 숨긴 시간들, 모두 제 선택이었습니다. 나는 서린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녀의 지시와 녹취를 제출했습니다. USB를 탁자 위에 올려놓는 순간 가슴을 눌렀던 돌덩이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신문에는 내 이름이 실렸습니다. 횡령 공범, 대표 지시 폭로. 사람들은 각자의 정의로 나를 재단했습니다. 어떤 이는 배신자라 했고 어떤 이는 용기라 했습니다. 나는 그 어느 쪽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늦게 정직해진 사람이었습니다. 한설이는 구속됐습니다. 비자금과 위조 서명, 압박과 회유가 모두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뉴스 화면 속에서 처음으로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나에게 형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벌은 벌이었습니다. 피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기계 소리는 잔잔했고 손은 따뜻했습니다. 아빠, 아이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거짓말 안 했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 한마디가 내가 받은 가장 큰 사면이었습니다. 아내는 아이 곁에 섰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고 같은 곳을 봤습니다. 그게 지금의 우리였습니다. 당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어. 그 말이면 충분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봉사를 하러 가는 아침,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이는 문 앞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오늘도 와. 와. 나는 약속했습니다. 이번엔 지킬 수 있는 약속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결혼 반지를 꺼냈습니다. 서랍 안쪽이 아니라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아내가 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회복은 사건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걸. 밤에 아이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아이는 숙면 중이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있을게. 돈은 우릴 살리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우릴 살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진실 앞에서 처음으로 아빠였습니다. 1년 후, 사회봉사가 끝난 날 나는 아이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습니다. 아이는 뛰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숨이 차지 않았습니다. 아빠, 빨리. 나는 웃으며 따라갔습니다. 아내는 벤치에 앉아 우리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움이 있었지만 그 안에 작은 미소도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우리는 밥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그 평범함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신, 아내가 말했습니다. 내일 면접이라며. 응.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려? 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나는 아이를 봤습니다. 해야지. 아이가 웃었습니다. 아빠 힘내. 그 응원이 세상 어떤 것보다 든든했습니다. 밤, 아내와 나는 거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TV는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제 조금 믿어볼게. 나는 아내를 봤습니다. 고맙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천천히 가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혼 반지를 다시 꼈습니다. 어색했지만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아이 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아이는 잠결에 내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여기 있어. 나는 속삭였습니다. 여기 있어.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나는 가족을 팔아버렸지만 진실로 가족을 되찾았다는 걸. 그 길이 너무 멀고 아팠지만 결국 나는 돌아왔습니다. 아빠로, 남편으로, 사람으로. 이것은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돈에 무릎 꿇었다가 진실로 일어선 남자. 가족을 지키려다 가족을 잃을 뻔했지만 결국 가족에게 돌아온 남자. 세상은 때로 우리에게 불가능한 선택을 강요합니다. 사랑과 생존 사이에서, 정직과 구원 사이에서.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짜 구원은 거짓말 너머에 있지 않습니다. 진실 안에 있습니다. 비록 그 진실이 우리를 벌하더라도 그 벌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김도윤은 1년간의 사회봉사를 마쳤습니다. 작은 회계사무소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떳떳했습니다. 아이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그는 아이 옆에 앉아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거짓말 없이. 이것이 한 남자가 잃고 다시 찾은 것들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자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아름답고 따뜻한 사연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